세무사님 생각했을 때 어떤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바라보는 좋은 세무사와 세무사가 바라보는 좋은 세무사가 약간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어찌됐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고객이 바라보는 좋은 세무사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짠! 안녕하세요. 네, 헬로 닥터 유성철이고요. 오늘 의대신 코너에서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누굴 만날 때 가장 친한 사람부터 먼저 부르긴 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가장 친한 세무부인 스타텍스의 윤현용 대표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세무법인 스타텍스 윤현웅 대표 세무사님. 세무법인 스타텍스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세무법인 스타텍스는 2010년도에 윤현웅 세무회계 사무소로 먼저 개업을 했고 그때부터 병연 전문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만 14년째 지금 이렇게 세무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매년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전문 세무사시고 오늘은 이제 모신 거는 원장님들께서 다양한 세무사분들과 거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병의원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의 또 생각을 듣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기장하는 세무사가 아닌 다른 세무사의 생각을 듣고 싶을 수도 있고 그쵸. 해서 연말 모임 겸 제가 초대를 했는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병의원 전문 세무사를 계속 타겟으로 해서 지금 2011년부터 계속 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세무사를 2007년부터 했는데 개업은 2010년에 했어요. 그 처음에 2010년에 개업할 때부터 병의원만 본격적으로 거래를 했죠. 근데 그렇게 한 계기가 그 당시에는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 쪽에서는 병의원 기장을 그렇게 선호되는 업종은 아니었어요. 업종별로 선호하는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법인이라든지 도소매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선호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병의원 쪽은 약간 후순위였던 게 기장료가 국세청에서는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까다로운 이런 업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업종이 아니었어요. 제가 근무를 할 때 2007년에 수습을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 세무사한테 하기 싫은 업체들을 다 몰아줬거든요. 거기에 이제 병원들이 저한테 다 몰린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일반적인 업체보다는 병원 원장님들이 합리적이고 잘 아시겠지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이해도라든지 이런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세무 업무할 때는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합리적으로 업무를 하면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까다롭다기보다는 합리성이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분명히 거기다 보상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저는 병원 쪽이 좋았고 그래서 개업하자마자 병원 쪽을 전문으로 했죠. 오늘 제가 조리한 문어 감자 샐러드는 어떤가요? 문어가 일단 문어가 일단 부드러워요. 문어가 일단 부드럽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주도에서 제가 공수를 했습니다. 이거 녹지는 않아 사실. 녹지는 않는데 질기지도 않고 너무 탱탱한 게 맛있었어요. 문어와 감자 이런 게 와인 안주는 참 좋고 오늘 에피타이저로 이제 문어와 감자 하고 톱 파스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크, 그 다음에 디저트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과 조금 그냥 진솔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 채널을 개원 예정하시는 분도 많이 보지만 뭐 1년차, 2년차, 다년차의 원장님들이 많이 보는데 세무사님이 봤을 때 개원 연차별로 좀 자주 하는 실수라든지 아니면 연차별로 나오는 특이한 부분들 조금 그런 질문들이나 염려하는 부분들이나 뭐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죠. 저는 요리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1, 2, 3년 차에는 고민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매출 고민이 제일 크죠. 이때 자리 잡아야 되니까. 근데 한 3년 차 지나서 4년 차 될 때부터는 세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감가상각도 다 쓰고 세액공제도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매출은 정점을 찍을 거 아니에요. 3년 지나면 매출을 찍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세금 고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병원이 잘 되더라도 원장님 고민이 몸은 하나인데 페이닥터를 뽑아야 되냐 마냐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중기에는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 뭐 세금에 대한 부분은 잘 되기 시작할 때부터 폐업할 때까지 가져가는 거죠. 나머지 이제 직원 관리, 그다음에 페이닥터에 대한 어떤 뭐 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거지. 벌기는 벌었다고 해서 세금 많이 내는데 남는 게 없다. 통장에 돈이 없다.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쵸. 근데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 게 왜 직장인들도 그러잖아요. 연말정- 카드 대금이 나오면 이걸 내가 썼다고? 말도 안 돼 뭐 이러면서 통장에서 훅훅 빠져나가니까. 하지만 그 카드 내역을 세세하게 따져보면 자기가 다 썼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개업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이거 말이 안 된다. 내가 이 정도 소득을 번 적이 없다 해갖고 통장부터 해갖고 하나하나 다 제 재무제표를 뜯어본 적이 있어요. 예, 통장에 그거밖에 없는 게 맞고 세금 이게 맞고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 어떤 그런 고민을 10분 이해하죠. 근데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없어지진 않아요. 빼갈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연차 고민을 봤을 때 결국에는 세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 세수가 부족해서 올해 세무조사가 많이 나왔다더라. 예.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올해 예. 많이 나왔나요? 2024년 어땠나요? 근데 세무조사 건수가 네. 제가 저기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어요 예년보다. 23년, 24년이 한 각각 한 약 14,000건 정도? 보통 평년에는 17,000건 정도 조사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조사 건수가 줄은 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기사로는 조사 인원수는 줄고 탈세에 대한 진흥화 고도화가 돼갖고 좀 조사 일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건수가 줄었다 이렇게 되는데 추징세액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세수 부족은 한 29조 원 정도래요. 29조 부족해요. 네, 엄청나네요. 부족액이 29조고 네. 그나마 작년보다 6조 정도 줄은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부족했고 올해도 부족했다 이런 얘기고 세무조사 건수를 원래는 더 뭐 늘리거나 해야 될 텐데 세무조사 건수가 이렇게 늘진 않았거든요. 이제 줄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좀 몰리고 형평성에 보다는 이제 실적 위주로 가겠다는 거죠. 고소득 자영업자 쪽으로 몰리고 특히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이죠. 그 정도 규모의 법인의 세무조사 건수가 예년보다 한 24% 정도 많아졌다. 결국에는 조사를 많이 오래 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많이 나올 만한 큰 개인, 큰 법인 위주로 하겠다라는 그런 추세가 뚜렷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체감하기로는 병원은 세무조사가 많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 코로나 때 이전부터 해갖고 저희 세무법인에서 조사 대응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부쩍 많아졌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는 세무조사가 못내 안 나왔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몰아서 나오는 그런 그런 부분도 있는 형상이기도 것 같아요. 하고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은 부분도 좀 맞아요. 세수 부족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네. 저희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억울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되게 오래 바쁘셨겠네요. 바빴고 뿐만큼 돈이 돼야 되는데 많이 바빴습니다. 하여튼 조사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느끼기로는 일단은 조사는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보권 위주로 좀 많이 나오더라. 그동안 제보가 많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쵸. 제보권 위주로 많이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해소하는 중이 아닌지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간에 세수 부족액이 거의 한 30억 가까이 된다고 하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세무조사로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것대로 할 건데 그래도 기획재정부 산하국세청에서는 최대한 어떤 탈루 세액에 대한 부분에서 조세 부족액을 좀 메꾸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도 고소득 자영업자랑 1,000억 이상의 법인 쪽 세무조사는 여전히 이제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열심히 제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파스타 조리를 하면서 네. 얘기를 또 듣는다는 게 좀 재료를 좀 순서를 잘못 넣긴 했는데 맛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맛을 솔직하게 평가합니다. 맛이 없으면 없다고. 어이 뭐지? 막 이렇게. 그니까 지금 큰일이야. 아. 요즘 그 개원하신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데 유행이라는 게 있고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 트렌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있어요. 이게 때마다 이제 세무 트렌드가 있는데 예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연구개발 세액공제에서 연구소 설립 많이 했잖아요. 상품권 얘기도 나왔다가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 뭐 가족법인도 한번 아직도 진행 중이죠. 요즘에는 MSO랑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좀 트렌드죠. 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게 원래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갑자기 뭐 왜 이렇게 막 많이 생기냐 그게 예전에는 기부금으로 처리됐던 것이 지금은 그냥 전액 경비 처리를 해줘 버리니까 경비 처리도 하고 사대보험 아끼고 뭐 근로소득세 아끼고 이러니까 특히나 좀 규모가 되는 우리 페이닥터들 많이 고용해서 규모가 되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세금이 문제잖아요.
종합소득세 아끼는데 근로소득세도 만만치 않게 나오니까 그걸 아낄 용도로 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MSO는 원래부터 있던 것들인데 요즘에 절세 트렌드에서 이것도 뭐 추가가 돼서 많이 옛날 유행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MSO는 옛날부터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네트워크 본부 중심으로 있었다 그러면 요즘에는 하나의 병원인데 병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뭐 진료 영역 외에 다 빼가지고 독립시키는 게 MSO잖아요. 컨셉이. 지금은 다 빼가지고 원무과라든지 무슨 뭐 시설 관리, 총무 뭐 이런 쪽은 전부 다 MSO로 빼고 있어요. 이제 그런 쪽이 이제 추세죠. 아무래도 MSO로 빼면 거래 관계가 되니까 금액은 내가 월급 줄 때보다 좀 비싸겠죠. 왜냐면 퇴직금도 MSO 법인에서 지급할 거고 직원 관리를 다 법인에서 하는데 내가 월급 주는 만큼 거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MSO가 한 개의 병원만 거래한다. 그건 문제가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네. 문제가 없어야 맞는 건데 네. 하나의 병원하고 거래를 하면서 금액 책정을 절세 목적으로 너무 높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병원과 거래하려고 만든 목적 법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거래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100원짜리 물품을 150원, 200원에 거래를 한다 하면 소득세 아끼려는 목적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 MSO 법인들이 이제 세무조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대부분 그런 공정가액 문제가 시비가 많이 걸려서 조사를 받고 추징세액도 좀 많이 나온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거래하는 건 실적으로 있는 업체들이 맞는데 MSO 세우는데 한 개만 거래한다. 네. 그러면 너무 전남 느낌 나고 네. 이건 누가 봐도 세금 회피의 목적이 많다라고 해서 그거 되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시세가 100원인데 150, 200에 거래한 정황이 있으면 부당해 계산 부인이라든지 상해 처분이라든지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세대로 거래해도 한 군데만 거래하면 좀 의심받을 확률이 높긴 하겠죠. 의심받을 확률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러게 또 걸릴 확률이 높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파스타도 괜찮네요. 네, 오늘은 약간 먹방으로 가는 느낌이 여기 출연하시게 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출연해 주세요. 괜찮죠? 맞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거든요. 고객들이 세무라는 거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봐도 잘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어떤 세무사가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느끼는 거랑 원장님들이 느끼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응대를 잘해주는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뭐 고객 서비스업이니까 서비스업을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무사님 생각했을 때 어떤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좀 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바라보는 좋은 세무사와 세무사가 바라보는 좋은 세무사가 약간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어찌됐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고객이 바라보는 좋은 세무사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화려한 이력이니 무슨 뭐 어디 출신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는 내 옆에서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나처럼 생각하되 이제 세무 지식이 있어서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지방 세무서 국세청장 출신 뭐 이렇게 나왔어요. 통화가 되겠냐고요. 내 전화는 안 받잖아요. 내가 이제 뭐 병원 저거 하는데 기장료 뭐 20만 원 줄게 이러면 그 사람들은 전화 안 받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서 나처럼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세무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좋은 세무사는 뭐냐면 항상 이제 연구하고 발전하는 세무사가 진짜 세무사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예전에도 그렇지만 더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분야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철학 같은 것도 다르고 왜냐면 나는 뭐를 더 중시해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한테. 근데 뭐 너무 많은 뭐 시간을 뭐 영업이라든지 무슨 뭐 방문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으면 연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고민인 게 그거죠. 고객들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 사실은. 그냥 이게 세금이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 뭐 이 사람이 나를 자주 찾아오냐 안 찾아오냐 같이 결국에는 잘해주고 못해주고와는 관계가 별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죠. 세무적으로 단서가 있으니까. 세무적으로는 그쵸, 서비스적인 세무적으로. 말고 예. 그냥 세무적으로는 단서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만 비교를 해요. 근데 세무사가 보면 알거든요. 아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간혹가다 저희한테 자기 세무사가 너무 못해주는 것 같아서 옮기려고 해서 얘기 들어보면 들어봐도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친척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 특수가
특수한 게 있거나 이런 사이가 아니냐. 뭐 그냥 소개받은 사람이래요. 그냥 선배한테. 근데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거는 원장님은 이제 고마워요. 다만 그쪽 세무사님이 약간 숙기가 없어서 자기 거를 뭐 어필하거나 이런 게 미숙해서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원장님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을 뿐인 거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친형제도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안심을 하고 저는 고객을 놓쳤지만 어찌됐든 간에 안심을 하는 게 뭐냐면 원장님들은 세무사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내가 봐도 그래요. 네. 되게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맨날 밤새서 일해요. 근데 고객들이 이제 불만은 그거야. 근데 그때는 그거였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때 전화를 못 받는 거에 불만이 있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과 확인하려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모르니까 난 되게 안타까운 거야. 학교 다닐 때도 아침에 힘들었어요. 원래 힘들었어.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식사는 계속됐지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아직 지금 메인 메뉴가 안 나왔어요. 저희는 스테이크와 또 이제 후식과 또 더 맛있는 술과 함께 또 오늘을 즐겨보기로 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세무사님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는.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언제든지 섭외할 수 있어요. 친하니까. 불러면 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짠 하고 저희는 또 2차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